안녕하세요, 노글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기획자에서 개발자로 커리어 전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머스라는 대부 코스에서 부트캠프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프로젝트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영상 찍을 시간이 아예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좀 짬이 나게 돼서 이제 녹화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전에는 제가 PM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관리하기 좋은 그런 템플릿을 배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부트캠프를 진행하면서 직접 개발자의 관점에서 제가 만든 템플릿들을 써봤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템플릿들은 하나로 통합돼서 내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한 번에 묶여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니즈가 생겨서 이런 통합 패키지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거를 저만 쓸 수는 없으니까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짬 나가지고 영상 이렇게 녹화하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메뉴나 도구들에 대해서 좀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션 평소에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딱 보고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겠구나 라고 딱 아실 수 있을 건데, 노션을 사용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 노션에 탭 기능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탭과 캘린더로 크게 메인을 구성해봤고, 이 캘린더는 WBS에 연결이 되어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탭에 있는 메뉴들 먼저 설명을 드리고 WBS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탭은 보시면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탭이 있고, 페이지들이 있는 탭이 있고, 그 다음에 태스크, 이것도 WBS랑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뷰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링크,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할 때 피그마 링크, GitHub 레포 링크, 스웨거 UI 이런 것들 필요하니까 바로 추가하실 수 있게 틀을 잡아놓은 거고요. 우선 고정에는 공지사항이나 우리가 정규 일정 같은 것들, 회의 일정 같은 것들 놓치지 않게 모든 팀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고정 영역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두었고, 오늘의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스크럼 DB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페이지를 보시면 WBS, QA, 그리고 회의록, 회고록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이전에 템플릿으로 개별적으로 배포드린 템플릿을 여기다가 통합해서 넣어둔 거고, QA는 제일 최신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전 2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WBS도 제가 사용하면서 조금 필요한 것들 많이는 없는데 진행률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디벨롭해서 넣어놨습니다. 문서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개발할 때 자주 들락날락거리면서 참고할 만한 문서들은 이렇게 멘션으로 빼두었고요.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WBS 먼저 보겠습니다. 기존하고 달라진 부분은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구분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보니까 화면 단위로 뭔가 진행 사항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위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메인으로 나와 있으면은 WBS가 너무 길어지고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위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 진행률 계산 같은 경우는 이 메인에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속해 있는데, 로그인과 회원가입이라는 하위 항목의 진행률의 평균 값이 이곳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하위 항목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자기만의 개별 진행률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위 항목이 있는 태스크의 경우에는 하위 항목들의 평균 값이 진행률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식을 적용해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메인으로 돌아가서 캘린더를 보시면 이렇게 미팅 팀 일정, 그 다음에 작업, 그 다음에 여기 개인 일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미팅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WBS에서 봤던 태스크 중에서 업무 영역이 미팅으로 들어가 있는 그 친구들이 이 캘린더에 다 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팅 같은 경우는 회의록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회의록은 이 페이지에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작성하고 나서 이렇게 미팅 자료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장점이 뭐냐면, 캘린더에서 바로 이 회의록 쪽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회의록이 열려요. 그래서 바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작업 캘린더에 들어가면 백로그는 안 들어가게 해놨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나중에 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캘린더에는 표기가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개인 일정 들어가면은 아까 보시던 것처럼 업무 영역을 개인 일정으로 잡아두면 이렇게 개인 일정 캘린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휴가나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WBS는 이 정도면은 설명은 충분한 것 같고, WBS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링크 하나 걸어둘 테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QA입니다. QA는 제가 최신 버전을 넣어놨다고 했는데,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결된 시나리오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시나리오는 테스트 시나리오라는 문서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이 QA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런 첨부 자료를 첨부하는 공간입니다. QA 시트에 대한 사용법도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한번 먼저 볼까요? 어떤 문서들이 있는지. 보시면은 서비스 기획, 이제 기획에 필요한 이런 기본값들, 기획을 시작하려면은 어떤 내용으로 서비스 기획안을 작성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템플릿화 되어 있는 거고요. 요구사항 명세서 같은 경우는 작성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니까 관리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차 넣어놨습니다. 기능 명세서도 작성하실 수 있게 넣어놨고, 이 기능 명세서는 또 API 명세서랑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면은 연동할 API를 여기 기존 항목 연결해서 선택해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I 명세서 들어가면은 여기서도 기능 정의서랑 이렇게 연동할 수 있도록 위치를 해두었고, API 명세서 같은 경우에도 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번에 작성을 하니까 AI랑 같이 개발하기가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작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템플릿화 해두었고, 이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게 메인 테이블이에요. 이게 원본이고 얘는 링크드 데이터베이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가지고 내가 또 다른 URI를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새 페이지 추가해서 포스트 하면 아까 작성한, 지금 방금 작성한 포스트로 시작하는 URI가 사라졌죠? 행이? 이거 같은 경우는 필터에서 시작값을 포스트 이렇게 주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게시글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고요. 메소드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하실 수 있고, 데이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모델링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팀에 전공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기 전에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렇게 나눠서 먼저 설계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워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원래 이렇게 하시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템플릿으로 넣어놨습니다. 개념적 설계는 크게 객체 속성 추출, 그 다음에 관계 추출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 설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속성 값들이 추출이 됐으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테이블을 짜는 겁니다. 이 테이블을 짤 때는 우리가 논리적 설계에 작성했던 PK 값은 무엇을 쓸 거고 FK 값은 무엇을 쓸 것인지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ELD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PK는 노란색이고 FK는 핑크색으로 표기가 되길래 조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디자인을 차용을 해와서 여기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물리적 설계 테이블도 원본이랑 보기용 테이블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테이블이 원본 테이블이고 그 밑에 있는 게 보기용 테이블인데 요거를 복제를 해서 새로운 값을 추가를 하시고 여기서 필터링 조건을 바꿔주면 됩니다. new 테이블을 추가하고 여기서 new만 볼게요 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또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탭 이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새로운 테이블 new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키를 바로 추가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PK 그럼 PK 추가되죠. FK도 똑같이 템플릿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장치 또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ERD 같은 경우는 이 도구가 꽤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무료로 만드실 수 있고 여기서 만든 다음에 그 쉐어용 링크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여기다가 인베드 하시면은 다른 팀원들도 이 공간에서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베드 블록을 넣어놨습니다. 개념적 설계와 논리적 설계를 통해서 물리적 설계까지 해보니까 조금 빈틈없이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검색해서 새롭게 학습해서 적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팀 컨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썼던 거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잡으시면 빠르게 규칙들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쓰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프론트, 백엔드 다 그 env 파일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팀별로 필요한 문서들 관리할 수 있도록 그냥 공간만 따로 분리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록 한번 볼게요. 회의록이 제가 배포한 템플릿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아간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넣어두면 좋겠다 해가지고 넣어놨고, 템플릿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주제도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회의록 작성하실 때 저는 노션 에이전트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노션 회의록 자동 작성 기능은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다른 사스 앱에 비해서 회의록 요약을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노션이 정리도 잘하고 핵심도 잘 짚어내고, 이런 종류의 문서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회의록 요약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달라고 하면은 잘 해주지 않을까요, 에이전트가? 다음으로 팀 회고록. 이것도 최근에 제가 회고록 템플릿을 배포를 했었는데 제가 쓰려고 배포한 거고요. 이 회고가 그때그때 작성을 안 하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게, 이거 회고록 써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바로 제목만 작성을 해놓습니다.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다 쌓아두고, 그러면 이제 미완료 상태로 다 떠있겠죠? 그 다음에 작성 중인 것들은 또 작성 중으로 바꿔요. 이렇게 또 작성 중인 애들이 또 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성이 완료된 애들은 여기서 또 히스토리를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내가 어떤 회고록 쓸 건지 문장 하나로만 간략하게 작성을 해두면 나중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고록을 작성하려고 했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서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그럴 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카테고리별로 템플릿을 넣어놔서, 기술 먼저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지 넣어놨고, 의사결정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용하게 사용하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백로그, 이거는 뭐냐면 아까 WBS에 제가 업무 영역으로 백로그를 하나 잡아놨잖아요. 그 친구들만 요 백로그 페이지에서 모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백로그를 이렇게 평소에는 접어놓거든요. 접어놓고 백로그만 따로 여기서 관리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데일리 스크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템플릿을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팀별로도 작성하실 수 있고, 참여하기 누르면은 바로 참여 인원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캘린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메인에서도 고정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의 스크럼에 뜨는 아이들은 어제자 작성 스크럼이랑 오늘자 작성 스크럼만 떠요. 보시면 데일리 스크럼 들어가서 이거를 오늘 날짜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제 날짜, 이건 내일 날짜,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져 있죠. 메인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제 날짜랑 오늘 날짜 이렇게 뜹니다. 데일리 스크럼을 메인에서 장황하게 늘여놓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만 참고할 수 있도록 어제와 오늘자 데일리 스크럼만 메인에서 노출하게끔 적용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들어가 보시면은 WBS에서 작성한 것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필터링 돼서 보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업무 유형 기준 중에서 그 미팅이랑 개인 일정 빼고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업무 유형을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추가된 업무 유형이 여기에 뜰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필터에다가 넣어 놓은 거고요.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면은 담당자별로 이제 컬럼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태스크에다가 꼭 지정을 해주셔야지 이곳에 뜹니다. 네, 템플릿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템플릿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것들 제안 주시면은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